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대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연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씨는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예, 법무부가 출국 금지 시켰고요. 원래 출국 금지는 원래 법무부 소관이죠. 예, 그 뭐 검찰의 기선 잡기 같아서 저는 약간 좀 저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검찰이 오늘 신청은 예. 공수처가 했습니다. 아, 신청은 공수처가 있고 네. 예. 오늘 검찰이 아예 특수본하고 공수처에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경찰은 안 갈 이유 없다. 그래서 공수처도 뭐 참석한다라고 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사권 조정이? 이게 근데 진짜 이 수사권이 내란에는 검찰이 없는 거는 확실하죠. 이게 얼마나 서로의 불신이 있냐면은 어저께 기사가 나온 게 경찰이 이제 경찰은 특수단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검찰은 특수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특수단, 특수본. 그런데 어쨌든 차이가 뭡니까? 아니 그 이름이죠. 이름이다. 특별수사단, 뭐 특별수사본부, 본부. 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름은 다르게 하는 게 맞죠. 왜 헷갈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어제 기사가 나온 게 뭐냐면은 경찰 특수단에 공수처 일부 검사를 파견해가지고 여기에서 중심이 돼서 수사를 하겠다. 이게 경찰 쪽의 생각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검찰 나쁜 놈들이고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그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수사 내용에 대해서 기소권은 저쪽에 있으니까 기소권은 있고 검사한테 있으니까 계속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시간으로 윤석열한테 갈 수가 있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니 공수처 검사한테 우리는 지휘를 받겠다. 차라리.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경찰에 나왔어요. 아, 그것도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가 됐든 하여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서로 제가 더 못 믿으래요. 라고 검찰에서는 또 야 경찰 니들은 서울청장하고 지금 경찰청장이 지금 수사 대상이잖아. 너희들 못 믿을 애들이야. 네. 이렇게 검찰은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는 보고도 안 할 거야. 이미 그런 식으로 선수를 쳐놨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막 서로 지금 그렇게 견제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든 결국은 각자 이렇게 가다가 특검으로 모여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굳이 이 중에서 가장 못 믿을 조직이라고 하면 저는 검찰을 뽑겠습니다. 검찰. 왜 김용현이 두 발로 검찰로 걸어? 압수수색은 경찰이 했거든요. 그런데 6시간 반 뒤에 김용현이 지발로 검찰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러네. 김용현이 검찰로 걸어 들어간 이유. 요것도 근데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혼란의 도가니.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속내들이라고 한다면 표면상 내세우는 이유들도 사실은 이게 표면상 내세우는 이유들이 또 그냥 하는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얘기다. 표면상 내세우는 얘기도. 그러니까 검찰 얘기는 이런 거죠. 지금 아까 잠시 말씀하신 대로 내란죄에 관해서는 검찰이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검찰 얘기는 우리는 직권남용으로 이거를 수사를 할 것이다. 근데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시작을 해서 연관 범죄가 내란죄가 나오면 우리는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다. 그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고 검사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공소유지가 힘들 수도 있고 재판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혐의 나면 안 된다. 그래서 경찰의 반론이 그렇게 수사를 하면 분명히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서 일종의 이제 별건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집된 증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 실제로 가면은 오히려 윤석열 쪽에서 방어 논리가 설 수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공소기각이나 이런 게 오히려 될 수가 있는 것이어서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끼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용현 같은 경우도 뒤에서는 실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김용현 씨가 왜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하는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검찰이 하는 항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김용현 씨한테 조사를 받으러 오든지 우리한테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근데 연락이 두절이 됐다 이 사람이. 연락이 두절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양반을 찾으러 갔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김용현 쪽에서 내가 강제로 잡혀가느니 자진 출석을 하겠다. 그러니까 도망을 갈까 강제로 잡혀갈까 이거를 저울질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뭐가 됐든 명분으로 보나 실질로 보나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 수사에 끼면 오염이 될 것이다. 이거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럴 수밖에 지금 없죠. 그 이 특수본에 이제 그 실질적인 이제 지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서울고검장 같은 경우도 또 한동훈 대표 쪽하고 또 가까운 사람이다. 언론이 이렇게 분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서울법대 현대고 여기 선후배 관계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지방끼리도 아주 잘 알더만. 그렇죠. 진영구 검사 네. 쪽하고도 가까운 맞아. 사이고 네. 등등의 이 끈끈한 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그런 얘기라고 하면은 이 검사들을 배제하는 게 맞다 이런 잠깐만. 거고 예.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속보 나왔는데 예. 군인권센터가 음. 대통령 전용기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예? 했는데 전용기가 이륙을 했다. 전용기 혹시 타고 누가 나간 거야 그러면? 이것을 빨리 추적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전용기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일 수도 있고 여사일 수도 있어요. 여사는 지금 출국 금지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성남 비행장은 그 출입국 관리소가 거기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치해복금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저기 출입국 절차가 있긴 있는데 간소화돼 있습니다.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그래가지고 사전에 출입국 심사 대통령 출국할 때 사전에 다 받아놓고 당일날은 그냥 타요. 사전에다 이렇게 하고 수화물도 다 검사해놓고. 와, 이거 진짜 네. 확인되면 도피한 거 확인되면 이건 도피한 건데 이거를 도피를 방조한 거는 국민의힘의 아니, 한동훈이잖아. 그 이거. 부분까지는 아직은 예, 예. 제가 확인해봐야 돼 보기에 이거는. 예. 대통령이 들키지 않고 빠져나왔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근데 아니, 관저에서. 여사는 근데 그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통령이냐 여사냐 아니면은 이제 저기 뭐 정비를 위해서 저기 다른 데로 이동한 거냐 이거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보실 그래서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정비를 위해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륙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니 그 성남에는 그 창정비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경정비만 가능해요. 경정비만 가능해요? 예, 경정비는 가능한데 중경비, 중- 창정비, 중정비. 중정비는 안. 그러면 중정비는 어디 가서 합니까? 그게 이제 지금 사천에 사천에? MRO 업체가 카이사나 기업으로 돼 있고. 사천에? 예. 그다음에 인천공항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예, 두 군데가 MRO가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정비를 하려고 하면 다 보고를 해야 되고 그게 아, 그럼요. 그쵸? 군 이거 소속이잖아요. 공군 1호기입니다. 공군 1호기 소속이고 그래서 군 안에 이게 통제 군이 없이 몰랐을 나와요.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설명이 지금 나와야 되고 예. 이 정확한 추적이 돼야 되고 이 사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쉽진 않아요. 지금 뭐 도피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가장 의심했던 게 이제 그때 그 7시간 때 뭐 했냐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의심스러웠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세월호 이제 예, 참사 났을 때. 대통령 전용 헬기를 추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군에서 내부에서 다 이 보고를 하고 정비를 하고 어디를 가는지 이게 지금 대통령 그 전용 기는 헬기는 3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전용 기는 딱 한 대밖에 없잖아요. 뭐 한 대 더 구입한다라고 했다가 못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딱 한 대밖에 없는데 이거가 한 대가 정비를 하러 사천이나 이쪽으로 이륙했다는 게 보통 그 대통령 전용 헬기는 제가 그때 이제 취재해서 습득을 한 걸로는 군으로부터 습득을 한 걸로는 이게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한 대를 유보를 시켜놓거든요. 네. 한두 대를 유보를 시켜놓고 한 대만 가가지고 정비를 하고 또 다른 계속 그래가지고 24시간 세 대가 있죠. 로테이션 그렇지. 되죠. 예. 예. 그리고 뜰 때는 항상 2대가 뜨죠. 그렇죠. 두 어디에 대가. 탔는지 모르게. 그래 어디에 탔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는데 지금 비행기도 거의 비슷한 지금 경호 수준과 이런 걸로 할 텐데 이게 정비 때문에 간 건가? 그러면 좀 확인을 다행입니다. 해야 되는데 예.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이건 이제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일단은 확인을 그러니까 해달라는 건데 그렇죠.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를 하고 항공통제타워에도 비행 계획이 통지가 되는데 이날 이륙 전에는
정비나 비행계획 통지도 없었다. 이렇게 저거 일단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게 원래 보통 그 전날에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딱 나와서 저거는 군대에서는 저거 바로 저렇게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워낙 그러니까 좀 거치게 얘기하면 워낙 미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또라이 같은 짓을 하니까 이거를 의심 안 할 수가 없니. 모든 게 의심은 이제는 합리적 뭐 이게 뭐 음모론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사실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도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지금. 근데 뭐 전 세계 어딜 가겠습니까? 여사라도 도망가는 거 아니야? 여사야 뭐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김건희도 뭐, 넣어야지, 잡아 넣어야지. 예, 제일 친한 나라 뭐 미국, 일본 어느 나라가 그걸 갖다가 보호해주고 특권을 제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한데 직관적으로는 대통령이 망명했다고 보기는 조금 전 어렵다고. 저도 봐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모르겠다. 공군 비행기가 가서 에어포스 원이 어떤 나라에 도착을 했다. 만약에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게 분명히 이제 우리 우방국일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아프리카에 돈 엄청 퍼줬거든요. 최근에 ODA 해가지고 막 뿌려댔지 않습니까? 아니 뭐 어디 저 제3국에 그 저기 조금 저 도피하는 계획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하냐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빠져나오냐고 한남동 공간을 미리 도피해 있었나? 출국 금지 그거 내려지기 전에. 그리고 에어포스 원 조종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저쪽으로 저 주의를 쏠리게 해놓는 거예요. 네. 가짜로 띄워놓고 다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저것도 기만책일 수 있지. 진짜 뭐 하나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우리가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어디 다른 어떤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국가입니까 여기가? 90년대 저 페루하고 똑같네. 네. 후지모리하고 똑같네. 후지모리 나중에는 결국은 도망갔죠. 예 도망갔죠. 네, 지금 시리아 대통령이 도망갔습니다. 시리아 대통령 도망갔죠. 러시아하고 네. 지금 도망가 있어요. 근데 그 외신 보니까 시리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1, 2조 원 정도가 있더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예, 자산이 한 1, 2조 원 정도 됐어.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고 뭐 이래도 뭐 어디서 살만할 것 같은데 재산공개 된 걸로만 봐서는 이제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한 60억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거 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빼고 나면 얼마 안 될 텐데 며칠 못 더- 버티는데 더 제가 보기에는 차명으로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차명으로. 작전 들어간 주식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뭐 그런 게 추정됩니다. 있을 네. 것인데. 추론해요. 수리남 뭐 이런 쪽으로 근데 한 남미 번에 못 가 이런? 그런 남미는 네. 한 번에 내려서 이 뭐를 해야 돼요. 경유를 하거나 그 기름을 지금 넣어야 돼요. 그게. 그렇죠. 그것도 예, 있네. 남미까지는 못 가요. 한 예. 번에. 아마 불순한 의도였다면 공군이 복종을 했을까? 그렇죠. 그런 상황도 있죠. 예, 일단은 공군 기다려보자. 저 현역 공군들이 조종사인데. 그렇죠. 예. 그 조종사들이 다 중령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이, 소령. 그럼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지각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라도 타고 야 빨리 가자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신고를 했겠지. 예. 그 군이 그렇게 호락호락 따랐을까? 이것도 의문이고 이거 혹시 성동격서 아니냐? 저쪽으로 관심을 쏠리게 하고 다른 계획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진행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속보가 들어오면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아까 그 검찰 그러면 검찰도 믿기 그렇고 그 다음에 경찰 특수단은 공수처 검사 일부가 가가지고 경찰이 주로 수사를 하고 공수처 검사가 기소유지를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그 상황. 영장 청구나 이런 거를 영장 하고, 청구. 네. 요거 말고 상설특검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민주당이 상설특검 지금 하자라고 하는 건데. 예. 예. 글쎄 시간이야 뭐 최단 시간 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검사 임용 법이야 그렇게 뭐 통과시킬 수 있지만 예. 임용하고 수사 준비하고 여기에는 뭐 최소 뭐 한 달은 걸리지 않겠어요? 근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뭐 한동훈의 말로도
직무에서 배제가 됐으니까. 아니 그런데 요게 일부 언론에 났는데 예. 이게 민주당의 덫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상설 특검을 해도 이제 대통령이 제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직무 수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서 이선 후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대통령이 제가를 하면 너 지금 저기고 직무 수행하는 거지. 그렇지. 제가 안 하면은 네. 너는 저 지금 반란 수계니까. 계속 저항하겠다는 거지. 어떤 쪽으로 결정하는가를 민주당이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이상민 그 사의를 수리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이것도 직무 수행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선 후퇴 개념이 뭔가를 해가 논란을 부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일단은 특검이 실제되는 건 나중 문제고 지금의 이 국정 체제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네요. 지금 뭐 계속 속보가 들어오는 건 아니죠? 네, 아직 속보- 얼굴이 속보- 굉장히 심각해져서. 아 너무 오늘 피곤해. 생각이 좀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집니다. 뭐 방송이야 맨날 하루에 네. 네다섯 개씩 하니까 근데 지금 방송은 약간 다르게 그렇죠. 계속 속보를 지금 확인하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고. 특보 체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이선 후퇴는 말도 안 되는 게 네. 미국 대사관에서 지금 물어봤어요 한국한테 한동훈 한덕수 체제가 이게 어떤 법적 근거로 지금 한 거냐고 미국에서 인정을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저 외교부 장관이 필립 데이비슨 대사를 만났는데 예. 우리는 이렇게 다 질서 있는 다 그거 국정에 뭐 안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필립 데이비슨 대사가 질문을 하는 거야.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고 지금 국정이 정상화되는 방안이 뭐냐 그러니까 조태열이 답변을 못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외교부 장관하고 어제 미국 대사하고 아주 이상하게 끝났는데 예. 저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공관원들한테.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이 보는 시각은 조금 달라요. 아, 이 그렇습니다. 내란에 관한 거는 이건 한국 정부 내정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 내란의 문제가 외환의 문제로 확산됐을 때 군은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외환의 위험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또 때마침 국지 도발을 유도하는 지금 음모가 폭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시 작전권은 미군한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새로 내정된 최병력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게 알고 싶은 게 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어떤 국가의 혼란에는 옛날에 보면은 한미 합참의장이 반드시 전화 통화를 하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주변국의 이 위기관리 체제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신호를 발신해야 돼요.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계엄 선포 이후로 지금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인 거야 지금. 이게 상태다. 만약에 북한이나 러시아가 충분히 오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환의 지금 리스크가 너무 고조돼 있는데 그런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질 못하는 거야. 그리고 미국 합참의장이 우리 합참의장한테 전화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정체를 모르겠는 거야 지금. 윤석열이 임명한 거 아니냐. 누군가는 반란군의 쥐새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계속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누가 주모자고 누가 동조자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이게 민주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카운터 파트너냐 아니냐를 묻고 싶은 건데 이 질문도 또 신중해요. 그런데 이제 외교부 장관은 자기 직무니까 찾아간 거야 대사를. 예. 근데 대사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지. 예. 외교부 장관 내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아노미 상태에 빠지는 거지. 이게 또 하나 바이든 정권이 예민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는 윤석열이 한 걸 보고 트럼프도 계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거 나왔어요. 네. 저 티모시 스나이더라고 맞아요. 이 사람이 네, 티모시 스나이더가. 전체주의 권위주의 연구하는 사람인데 예.
12월 5일 날 장문의 기사가 보도됐는데 포리노페어스에서 이게 큰일 났다. 어제 AP 통신에서도 나왔습니다. 지금 윤석열보다 더한 게 트럼프다. 그러면 트럼프가 군대 동원 안 한다는 법이 있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서 이 그게 기사가 나온 거야. 한국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너무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네. 이게 만약에 윤석열이 계속 이렇게 뭉개고 이렇게 어떻게 권력을 국힘이 이렇게 가져가지. 그러면 이건 트럼프한테도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계엄할 수도 있고 그러면 미국도 완전 독재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거에 엄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 상대 안 그런데 한다고. 이게 분석된 거 보니까 미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계엄법이 없더라고.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는가 보니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 포고령을 내릴 수 있는 게 반란법이 있더만.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이런 계엄 선포 절차 이런 게 아니라 치안이나 내란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진압을 하려면 반란법을 이용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끔찍한 진단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한국의 계엄법은 국회가 해제라도 시킬 수 있는데 반란법은 미 하원이 해제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 더 심각하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역으로 헌법학자들이나 법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대륙법이나 영미법, 대륙법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미법이 조금 들어온 측면도 있는데 이 헌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탄핵과 거리 또는 사고와 관련해서 수많은 사례를 제공하는 모범국 그러니까 수많은 사례를 제공하는 모범국이 되고 있고 아. 여기에서 잘만 한국이 어떤 그 루트를 찾으면 통로를 찾으면 다른 나라에서 헌법을 개정하거나 헌법 판례를 만들 때 그렇네.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한국 힘내라. 그러니까 탄핵 기각도 대통령 탄핵 기각도 해봤지. 해봤고. 인용도 해봤지. 그 다음에 잘하면은 지금 저 구속도 곧 있으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구속을 당하는 선진국에서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던 일이거든. 그러니까 야 저거 신기하네. 저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게 굉장히 좀 판례로서 사례로서 지금 다 보고 있다. 예, 그거 명심하시라.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은 네. 2시간 이내 계엄 해제 결의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과 군을 뚫고 가서 했다는 거에 완전히 이 사람들이 진짜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는 이런 어떤 항쟁이 되는구나. 그래서 계엄 때 충격을 받았다가 계엄 해제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가 예. 지금은 또 무정부 상태라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한국 사례는 완전히 저 블록버스터의 반전 영화 이렇게 이게 중계 방송된다는 거지. 오늘은 속보 전부 불가능하죠. 중심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네요. 이거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댓글에 국민의힘 TF랍니다. TF. 네. 2월 하야, 예.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지도부의 건의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예, 기사 국민의힘 TF가 TF를 꾸렸어요. 국정 안정화 TF인지 뭔지. 국정 안정한 TF가 그 기사가 어제- 썼어요. 기사가. 어제 뭐야 의원들이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네. 이양수 어제 의원. 어제 의원총회를 이제 하루 종일 했습니다. 예.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은 언제 대통령이 내려오고 언제 대선을 할 건지가 결정이 돼야 그래야 한동훈 한덕수 체제의 정당성이 뒷받침이 되는데 그게 있어야지 지금 이걸 뭐 되는지 마는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이제 의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자 그러면 그 얘기는 TF를 꾸려갖고 얘기를 해보자 이러고 끝났습니다. 그 TF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장이 이양수 의원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발표를 한다. 근데 원래는 또 오늘 발표를 한다 그러다가 이게 지금 그 이제 김용현 지금 전 장관의 지금 영장을 보면은 내란 지금 공범으로 돼 있는 게 적혀져 있다. 그리고 이 공범으로 같이 엮여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좀 멘붕이 와가지고 저녁 때 발표하자 뭐 이러던 분위기였어요 오전에 그래요? 이 아침에 네. 그랬는데 지금 그냥 발표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발표한 모양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월 하야 뭐 5월 대선이요? 2월 하야 5월 두 개 2월 옵션을 하야 2월, 4월, 4월 두 개 옵션을 준 거죠? 예, 예. 2월 3월 2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예, 2월 3월 그다음에 뭐 3월 5월 3월 5월 이런 예. 식으로. 예. 근데 요거는
요런 내용으로 지도부에 건의를 한다. TF가 예. 그런 얘기일 것이고 지도부에 건의를 하면 지도부가 요거를 그렇게 합시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 2월 하야를 해야 되는 사람한테 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게 그렇구나. 또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부가 결정한다고 대통령 오늘부로 2월에 하야합니다. 결정한다고 뭐 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가서 설득을 해보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설득을 해보자. 다만 대통령이 지난번에 쇼츠 담화를 통해서 자기의 거취를 일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에 일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믿고 우리가 결정했다 이렇게 가는 건데 뭐 그 합의가 지켜지는 건지는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겠죠. 한동훈 쫓아내는 속도가 빨라지겠네요. 이거 보니까. 그러네. 예. 예. 이렇게 되면 오늘 또 주목할 만한 게 이런 논의가 이제 왜 이렇게 좀 빨리 나왔을까? 저녁 때 나와야 되는 게 중진들이 오늘 또 입장을 냈습니다. 예. 차기 원내대표는 권성동이 좋다. 권성동 중진들이 모여서 차기 원내대표는 권성동이 좋다고 예. 권고를 했고 원조 친핵관 권성동. 권고를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것은 부적절하다. 왜 중진들이 그걸 권고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지금 그러니까 내전이 예. 국힘 내전이 예. 이러한 내란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 예. 지금 이 국민의힘 내 내전이 친윤 친한 내전이 지금 시간 단위로 시간 진행 단위로. 중이고 이 내전 상황에 친한계의 핵심 포스트인 장동혁은 지금 돌아서는 분위기다. 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장동혁은 이쪽으로 친윤으로. 친윤 뭐 완전 친윤은 아니겠지만 내가 한동훈하고는 같이 못 갈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렇게 돌아서는 분위기다. 제가 어제 받은 정보 보고에는 국힘의 내부 사정이 권성동을 띄우고 뒤에 박대출이 대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권성동은 안 되잖아요, 사실. 누가 봐도 너무 심하잖아. 예? 그러니까 윤핵관의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일단 권성동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중진들이 진짜 미는 사람은 박대출이다. 그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권성동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네. 추대를 해준다면 권성동. 그런데 만약에 붙자고 하면은 네. 그거는 약간 권성동 카드로 이 붙어가지고 표 대결하면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권영세 또는 권영세도 좀 그래? 그럼 박대출 그렇지. 요 구도가 있는 것이고 예. 친한 쪽에서는 이제 다른 얘기하다가 김성원 정도 얘기하다가 그것 좀 그래? 그러면은 여기는 김도읍으로 해볼까?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김도읍도 어려워? 뭐 이런 고민 속에서 그러지 말고 이 친윤 쪽에서는 지도부를 붕괴시키자. 장동혁 최고만 사퇴하면 연속 도미노 사태로 한동훈 지도부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고 그러면 한동훈 지도부만 붕괴시키면은 권성동 원내대표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비대위까지 다 겸하게 해가지고 다 우리가 지도부 먹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이 구속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이 당을 이끌고 가면서 네. 윤석열이 감옥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간에 원격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당에다가 이 거치 일임 한다고 한 거하고 맞춰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인 거죠. 이게 지금. 써니님이 놀고 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놀고 있는 게 맞은 게 처음에 이제 질렀잖아요. 지난 토요일이었습니까? 한 체제로 두한 체제로 우리 가겠다.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한덕수 한동훈이 질렀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친윤들이 저것 봐라 네가 먹겠다고 거기다 이제 대권까지 다 가져가겠다고 그렇게는 안 되지. 한덕수 친윤 체제로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야.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정권 유지하고 그다음에 조정하기가 제일 좋아. 근데 둘 다 공동의 목표는 누구를 축출하고 누가 들어가든 간에 한덕수를 권한대행으로 앉혀서 정권을 유지시킨 다음에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적당한 시기 때 대선을 해서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어떤 기회를 잡아보자. 요거는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이 속내는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진짜 쌍욕하고 싶어요, 진짜. 참 다 미친 놈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윤석열이 저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는 외국에서는 내란이 지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냥 끝납니다. 끝장납니다. 이제 그렇죠. 몇 개월 안에 외환위기 같은 거 올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환율 폭등하는 거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돈 쏟아부어, 그거 달러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막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거 언제까지 이거를 하라고요? 지금 미친 놈들이고. 외환보유고가 곧 바닥이 납니다. 예, 뭐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 정도는 제가 이제 아니고. 약간 위기감을 조성하자. 위기감을 조성하지는 마세요. 경제 위기감을 조성하지는 마세요. 경계하자는 차원에서. 아니, 진짜 경계하자는 근데 차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아까 전에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장동혁이 심하게 현타가 왔대요. 현타가 심하게 온 거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본인이 어쨌든 수석 최고위원이고 이쪽에서 그러니까 다 의원 아닌 사람들만 있고 의원들 중에서도 삐리삐리 하잖아요. 그나마 장동혁이 그나마 그동안 이 친한계에서 약간 좌장 같은 거였잖아. 단 하나도 상의를 안 한대. 한동훈이 지금까지 결정을 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누구랑 상의하는 거야? 한동훈은? 측근 그룹이 있대요. 근데 그 대부분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측근 그룹이 있네.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에요, 진짜로. 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고 이제 당원들이 어마어마하게 태극기 부대나 이런 사람들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그래서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주실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문자 보낸 거 이런 거 막 돌고 있어요, 막.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마음이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를 마음이 쓰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쓰지는 않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원내대표를 이번 주에 실행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표결이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원내대표를 먼저 뽑고 다음 주에 아마 지도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은 원내대표가 당대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의 덩어리가 고깃 덩어리가 커진 상황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들은. 이게 그러니까 원내대표, 당대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자기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게 꽤 오래 간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이가 이게 6개월은 갈 수 있다. 6개월은 갈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보니까 지금 그래, 이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갑자기 뛰쳐나온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권성동은 본인이 당대표를 못한 거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게다가 본인이 꿈 중에 하나가 법무부 장관이었거든. 근데 법무부 장관도 한번 못 해봤잖아. 본인 입장에서는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 한 다음에 거의 사실상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해체돼 버리면 최고위원 4명이 사퇴했잖아. 그러면 이제 한동훈 체제가 몰락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내대표만 되면 내가 당대표네. 당대표가 된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못 해봤지만 대통령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아니 중진들은 다 그 꿈을 꿔요. 근데 권성동이라고 안 꾸겠습니까? 이런 악의 다툼과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한동훈도 한동훈이지만 한동훈 주변에 그렇게 현타가 온 사람도 있지만 아직 또 한동훈으로 뭘 해보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러면은 더 센 카드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향신문 단독 이래가지고 쓴 기사를 보면은 한동훈계 일부가 한동훈 대표한테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탄핵 가결시킵시다. 네, 이번에 저 토요일날 가서 그냥 어차피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일단 들어가긴 했대요. 들어가자는 분위기래.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바는 표결은 하러 가자. 들어가는데 뒤집어질 걸. 가서 반대를 표결하자는 의견은 유지가 되고. 속보 또 나왔습니다. 네. 오늘 뭐 속보 전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매일 신문에서 들어가자. 배현진 윤석열 탄핵 표결 참여 선언. 그러니까 들어가자는 어제 대체적으로 들어가자는 얘기들이 많았고 그래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조선일보 보도 아침 신문에 보면은 들어가는데 그러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일단 이탈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러면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친한계 일각에 그냥 찬성 표결하자. 한동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들면 우리가 아예 그 싹을 잘라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악의 다툼이 돌고 돌아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쪽으로 가서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희한하게 이게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가는 그런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론 6분 전에 이번 주 표결 참여합니다. 28명 중에 웃겨요도 꽤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당론으로 지금 표결을 안 하는 거는 지금 약간 너무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당론으로, 그러니까 표결 이번에도 불참한다. 지금 왜냐하면은 못 믿어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또 친윤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라. 이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몰아칠 수 있겠구나. 원내대표는 이미 사퇴를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그럼 몰아치겠네. 지도부 총사퇴예요. 그러면 한동훈 또 물러내는 거야. 이것까지 다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전부 다 한동훈한테 지금 타겟이 가 있는 거네. 타겟이 가 있는 거야. 어차피 지금. 윤석열은 끝났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계산이 됐는데
언제 끝내는가는 우리한테 달렸는데 우리까지 완전히 똥바가지 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조금 좀 오물을 털어내야 되겠다. 빨리 하는 게 낫겠네라고 머리를 굴렸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리고 탄핵이 만약에 가결되면 지금 긴가민가 하면서 내가 과연 한동훈이랑 같이 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장동혁 씨는 사퇴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부는 그냥 총사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네.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김상호 의원은 윤석열 즉시 하야를 촉구했고요. 다음 탄핵 표결 땐 찬성. 지금 안철수 그리고 김혜지 의원은 찬성이라고 스스로 밝혔었기 때문에 3표가 나온 거고 그러면 192 플러스 3표면 아니, 195. 저 말 다음에 한 게 의미심장한데 네. 이미 8개가 있다? 예, 충분히 모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 그래서 사실 김상욱이 당대표 같아, 한동훈이 아니라. 나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김상호 네. 의원의 처지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저분은 어쨌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온 다음에 들어왔으면은 사실 찬성 표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반대. 당론 뭐 어쩌고 하면서 반대를 했다고 굳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 정도의 용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처지인 거잖아요. 예. 그런 처지인데 그런 처지고 심지어 내가 나중에 그럼 혹시 찬성 표결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난 탈당하겠다라는 것도 탈당까지도 고려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 상황인데 굳이 오늘 나와서 찬성 표결을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게 커버가 된다라고 본인이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이걸 같이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전제가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이번 토요일에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 돼가지 않겠는가. 배현진도 나온 게 이게 제가 지역구로 분석을 해보면 송파잖아요. 근데 송파나 서초 분위기가 확 다르거든. 본인들이 생각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했던 수도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덜 느끼시는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 좀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미 완전히 민심은 이반됐습니다. 지금 아까 김준혜 평론가 말씀해 주셨지만 완전히 이반됐어요. 주가가 네. 너무 힘들고 네.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라는 전망들이 지금 요 이제 월요일 요 오후 되면서 너무 많이 쏟아지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외환 보유고 얘기를 왜 했냐면은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환 얘기가 올 것이다. 예. 그리고 이게 뭐 심지어는 이런저런 뭐 단계를 거쳐서 뱅크런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나중에 가면 이대로 가면 이 상황이 유지가 되면 그렇죠. 그런 그치. 상황이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이런 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을 생각을 해보시면 1200 가령 50원대가 문재인 정부 때 노말 그냥 평상시의 환율이고 지금은 1450원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그것도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막아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게 한 16%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자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면 2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6억 된 거예요. 글로벌리 우리 세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20억짜리 아파트가 16억 된 겁니다. 4억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참고 있겠습니까? 한국에 지금 저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에 계신 분들이 주식 뚝뚝 떨어지죠? 그분들이 다 코인 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의 네. 경우에는 일부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태로운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래 생각을 했던 그 전략은 자산시장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한 20억짜리면 8억이나 10억 정도 증여를 나중에 해줄 걸 생각하고 대출받아라 그랬거든. 그래서 30대나 40대에 정체 모를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 시장을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을 떠받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끝나버리면 상속과 증여에 대한 본인들의 플랜 자체가 어그러져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8억이나 10억을 온전히 내가 갚아야 돼. 30대, 40대에 지금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 보통 우리나라의 중상층들, 강남에 계신 분들의 지금 플랜이 다 그거였는데, 그게 이제 어그러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황이 되고, 이 대출이자 이제 어떻게 감당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지금 깝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 정권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었던 분들이 많거든요. 말로는 이념 이야기했지만. 아니 그런데 예. 자꾸 우리가 이 얘기를 예. 좀 할 땐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대한민국이 그래도 예상보다는 잘 버틴 겁니다. 이 정도면은. 그렇죠. 주가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 곧 이런 문제가 국정이 정상화될 거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을 개미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외환이 어떻다, 환율이 어떻다 이런 게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을 불안하게 보기 때문에 생기는 위기가 더 많지. 아직은 국민들이 낙관적인 어떤 전망을 좀 버리지 않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정상화가 되면은 오히려 반등의 기회도 옵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예. 오늘 이미 주식시장 반등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그리고 빨리 움직입니다. 예. 정치권이 정리를 하면 예. 정치권이 이 문제만 정리를 하면 이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위기는 기회다 또 이렇게 바로 됩니다 또 시장 네. 분위기는. 그러니까 그게 왜 반등하냐면 너무 많이 빠진 것도 있는데 오늘 계속 지금 배현진 의원도 나오잖아요. 왜냐면은 어제 김재섭 의원실 지역 사무실 앞에 한 1,000명 이상 모였어요. 배현진 앞에서도 지금 시위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역구 사무실을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아예 다 폐쇄하거나 지금 안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지금 막 이런 게 수도권에는 특히 압박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탄핵 가결이 될 수도 있겠네? 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게 시장에 또 영향을 준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리고 계속 폭로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김종대 의원이 잘 아시니까요.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네,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합하면 총 108만 원이 됩니다.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보고 왔다라고 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도 따로 100% 드리고 있습니다. 전용기 그거는 나왔네요. 전용기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훈련해서 그냥 대통령 안 타고 띄운다고. 그쵸? 네. 예, 그런데요. 그래서 그래서 유행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왜 오해받을 짓을 하냐고. 그러네. 지금 같은 때는 그것도 자제해야지. 그렇죠. 네. 이것도 한 대니까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띄워야 될 수도 있고. 성능 점검만. 성능 점검을 그러니까 해야 될 미리 수도 다 점검을 해놓고 네. 어디 계기판에 이상이 없는지 그렇지. 다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여간 띄워졌다는 거는 군인권센터에서 확인을 해준 거니까 그거는 오보가 아니었는데 오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고 아까 좀 김종대 의원님 말씀이 맞네. 그렇죠. 군인권센터도 대통령이 그렇지. 탑승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 확인했다 이렇게 입장을 네. 얘기를 다시 합니다. 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요. 윤석열 씨, 김건희 씨. 꼼짝 마시고 들어가실 곳은 콩밥 없는 곳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뭐 법의 박근혜 처벌을 대통령이 받아야지. 갔던 방 글로 가시면 돼. 그렇죠. 거기 편하죠. 아니 그리고 이 판결은 윤석열 씨가 대학교 1학년 때 12.12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한테 사형 판결 내렸잖아요. 사형 판결 내렸고. 그리고 도망갔잖아. 네. 그러니까 본인 판결대로 하시면 돼. 다른 거 그렇지. 깔끔하게. 본인이 사형 판결 내렸어. 그리고 이거는 군법이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은 김건희 씨는 민간의 형사소송법 처벌 받겠죠. 만약에 이제 협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네. 근데 윤석열은 군법이죠. 군 통수권자였고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래 일단 군 형법이 있고 헌법에 내란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군에서
어느 정도로 이게 지금 아주 그 광범위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악하게 진행을 해왔고 실제로 계획이 되고 실행이 됐었는지에 관해서를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전혀 전모가 드러나질 않죠. 예. 어제 JTBC에서 이제 최초 보도가 저기 11공수 예. 전라도 익산에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13공수 충청북도 증평에 있거든요. 예. 여기에 출동 대기령이 내려져 고 일부 부대가 상공수로 보여지는데 예. 부천에 사령부가 있는데 저기 1공수, 9공수가 국회에 왔을 때 추가 병력이 투입되다 공중에서 되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병력이 대기 중이거나 출동했었고 예. 4일날 대규모 출동이 예정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땐 100명 단위가 아니야, 1000명 단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계엄 문건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대로 가는 거고 그 전날 계엄 선포대에서 이게 4일까지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모든 계획이 다 준비가 끝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전모가 드러나고 있고 예. 이 얘기는 오늘 박선원 의원이 일부를 김현정 뉴스쇼에서 다시 한번 사실로 확인했군요. 예, 예. 그 어제 JTBC는 녹취록이 공개된 건데 현역 군간부에 예. 오늘은 박선원 의원이 합참을 본 거거든요. 합참에서 그 저기 11공수, 13공수에 출동 대기령을 내렸다. 요걸 이제 확인한 건데 두 개 정보가 딱딱 맞아떨어져. 일치하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장원팔 합참차장 이자가 이 쿠데타의 또 다른 주모자라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는 겁니다. 합참 차장은 대장입니까? 대장인데 예.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된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합참차장이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들어가면서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작전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여기도 육군이에요? 네, 육사입니다. 육사? 그리고 김명수 합참의장은 해군사관학교, 해군이라고. 그러니까 그쪽은 배제하는데 그 방법이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해가지고 운영체제를 장악한 거예요. 이 실병이 기동하는 운영체제를 합참에 있는 걸 장악해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거의 이제 그 김용현 국방장관은 뭐 정보, 보안, 통신, 뭐 포고령 이런 건 정무 이런 부분들 뭐 정치인 체포하고 이런 부분들의 기획그룹은 방첩사로 하고 실병을 기동해가지고 작전 부대를 이동시키는 거는 합참 차장을 통해서 하고 정진팔. 이렇게 두 축으로 계엄 운용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도 그럼 공범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계엄사령관보다 문제의 인물은 장원팔이었던 거예요. 그럼 원래 계엄이 이 사람 되면- 지금 저 직무배제도 안 했어 지금. 이 사람은 직무배제도 안 돼 있죠. 안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아직도 주모자들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거예요. 위에 사령관 몇 명 날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제일 위험한 자가 살아 있었어. 실병을 기동하는 운영 체제를 장악한. 게다가 합참이면 정통성도 있잖아요, 사실. 네. 계엄사령관이 원래 합참의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육군 밑에 총장이 되면서 부사령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쭉 장악해 들어갔던 건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나 미국 대사관 같은 데서 군을 접근 못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러네. 아니 내란 세력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 아니 생각해 보면 육군 참모총장하고 합참 차장이 내부에서 하고 밑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동원됐으면 어마어마한 계엄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내란이야.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네. 그 병력을 눈으로 본 거는 10%도 안 돼. 실제 계획에.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예. 전체적인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지금 요 상황에 대해 가지고 국방부에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김선호 지금 직무대행도 수상하다는 거예요. 우선 그래요?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사흘간 아무 일도 안 했어. 이때 1공수와 9공수에서 부대 일지 등 중요 자료가 대부분 파기가 됐다고. 그리고 이제 국회 국방위에 제출하는 자료가 편집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한 증거인멸, 뭐 휴대폰 없어지고 부대 일지 없어지고 뭐 이런 게 그냥
마구마구 벌어진 거야. 마구마구. 근데 이자들이 특히 이제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들 보고 이게 부정선거다 이거를 확신했는지 아니면 직접 조작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거 말고 그거에 반대되거나 하여간 국회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네. 입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뭔가 뭐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거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네.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비상계엄의 방향은 예. 급선회를 한 건데 네. 처음에는 저 합참을 통한 국지전 시나리오였어요. 국지전. 이게 월남 계획이에요. 11월 28일에 그때 원점 타격하라고 한 거. 원점 타격한 거, 평양에 무인기 날려보낸 거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확성기 방송도 더 세게 하려고 그랬었고 이런 부분인데 합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저기 이번에 무인기 비밀리에 보낸 것도 방첩사나 국정원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밀 공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안보 위기를 통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말하자면 내란죄보다는 외환죄에 해당되는 요인들이 더 빨랐던 건데 그러네. 이게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란죄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저 방향을 틀어. 이제 국회가 내란 세력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은 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급선회를 한 거지 방향이. 요게 대략 11월 말이라고. 아 그렇구나. 대박이다. 그리고 그 전에 진짜 나쁜 놈들이네. 11월 25일 군 장성 인사가 마지막 예령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때 쿠데타 맞춤식 군 장성 인사랬어. 그다음에 대령급 인사까지도 전부 맞춤식 인사를 했던 것이죠. 중장 인사들이 안 나가지고 의아했다고 그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대령급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25일 그 군 장성 인사는 이제 결심이 쓴 거고, 근데 28일, 9일 경에는 북한 요인으로 하기에는 이게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환죄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란죄야 지금 뭐 검찰이 안에, 공수처가 안에, 뭐 수사본부가 안에 국내에서 다 통제하거나 처리될 수가 있는데 북한과 관련된 거는 뭐 검찰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헌병이죠, 헌병. 뭐 어디가 합니까? 저 상대가 있는데. 군 헌병이 해야지.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외환이라 그러면은 북한하고의 관계니까. 그렇죠. 이거 무슨 해결 방법이 없는 거지 이거는 국내에서는. 그러네. 그래가지고 더 위험해질 뻔한 거지. 그게 지금 조금 저 국회 쪽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까지 나온 보도들을 보면 김명수 합참 의장이 그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이가 북한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을 지시하니까 이제까지 국방부 대응 원칙과 다르다. 원점 타격은 잘못하면 국지전으로 간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11월 말이고 그게 잘 안 되니까 28일경에 잘 안 되니까 김용현이 플랜 B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방첩사한테 10월 11월경에 야 이거 한번 뭐 포고령이랑 한번 써봐. 그리고 한번 뭐 조사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짰다가 두 번째를 국회 점령으로 가졌다? 이렇게 지금 판단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11월 25일부터 8일 사이에 예. 방첩사에서 계엄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참모장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냅니다. 육사교장 한직으로. 참모장을 바꿔요. 방첩사에서도 그랬구나. 여기서도 내부 충돌이 심하게 벌어져요. 그리고 계엄 당일날도 충돌이 있었어요. 출동 안 했다면서요, 그래서. 출동 안 하는 걸 막 폭언 폭행을 한 거죠. 그게 김대기 수사단장이 한 겁니다. 김대우인가? 뭐 그런 이름입니다. 김대웅가 뭐 그런. 예. 김대기는 옛날에 한 거예요. 저기 비서실장 했던. 비서실장이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방첩사에서도 충돌이 벌어졌는데 예. 그때 급하게 대령 인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출동 부대들이라든가 이런데 방첩 부대장을 새로 갈아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그 계엄군 이동 상황을 외부의 모든 통신선을 차단해서 미군이나 이런 데서 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역할을 맡은 거죠. 정보 라인을 장악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령급들을 새로 임명하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거대로 아주 어렵게 가는데 결국 페이는 계엄 검토 계획을 할 때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저 참모장이 둘 다 원래 오리지널 기무맨이 아니에요. 방첩맨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예. 그게 이번에 실패 요인입니다.
한 명은 보통 사령관이 오리지널 방첩맨이면은 참모장은 외부에서 오고 또는 그 반대로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싸그리 다 외부에서 온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장악에 실패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밑에 기무의 그 방첩의 뿌리 깊은 조직들을 통제하는데 실패한 거죠. 무시무시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수방사, 공수단, 특전사령부. 나중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미 네. 11월 말에는 이 군 내에서 반란군과 그 저항군이 이거에서 저항하는 쿠데타군과 반쿠데타군이 내전이 시작되고 있었던 그렇네, 거지. 진짜. 예. 그러면 그 반쿠데타군이라고 한 사람들은 사실 그거를 알고 있는데, 그걸 이게 뭐 고발을 명령 이행을 하거나- 안 하려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고발을 하거나 뭐 야당에 알리거나 그렇게까지는 못했나 보네. 그 전에는 그거 못했겠지. 일부 나오고 있었죠. 일부 나오고 있었다. 그럼 연초부터 그건. 12월 3일 전에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는 보호했죠. 보호하고 있었다. 그래서 근거를 못 밝히잖아. 근거는 못 밝히고 경고만 말로만 하는 거지 계속.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내전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박선원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3월이었는가 그 방첩사령관이랑 수방사령관이랑 3명 플러스 당시에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이 해가지고 공간회의를 하는 거라서. 3+1 네, 회의를 그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주 중요 첩보인데 그렇죠. 다 알려졌는데 자 이걸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 보호 안 하면은 계엄을 선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올해. 그렇죠. 그러면 경고하고 이 밀고를 정보 제보를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내란죄가 되는 거야. 그러네. 이전 거꾸로 아무 일도 없는데 니들이 임마 내란이 일어난다, 쿠데타가 일어난다, 계엄이 일어난다 이랬지. 여기가 이제는 응징을 당하는 거지. 야 이거 잘한 거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치열한 첩보전의 승리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헬기가 일단 늦게 뜬 게 천운이었고 이건 날씨 때문이었어요. 알고 보니 날씨 때문이었네. 그날 기사. 거의 아니, 손자병법에 나오잖아. 동남풍이야, 동남풍. 적기벽 대전에 그 왜 동남풍 불어서 다 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즐겁다. 즐겁다. 뭡니까 우리 공군 1호기 뜬다는 소식에 저는 속으로 이제 혹시 도망을 갔다면 이겼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되게 즐거웠는데 아니, 얼마 안 남았네요. 여하튼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이걸 다 그러면- 영화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을 드라마로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의 봄 시즌 2가 저절로 다 조금만 픽션 더하면 이거 너무 드라마틱해. 이 여의도 상황까지 다 묶어가지고 지금 국민의 너무 내에서 재밌어. 일어나는 이 엉망진창까지 다 묶으면은 진짜 드라마 한 50부작 나옵니다 이거. 최고야. 예. 계속 감시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선거는 곧 있으면 하겠네. 예. 선거는 곧 있으면 하겠어요. 최근의 정치본색 김종대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